자, 맞나요? 여기? 11강 4번 할 차례 맞나요? 네. 아까 분석서도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강의 4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요, 시장 논리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설명문입니다. 시장 논리. 그래서 그 시장 논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The logic of the marketplace. 시장의 논리가 is simple. 단순하대요. 그럼 시장 논리가 뭔데? 이만큼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이다. 이 한 문장. 겁나 길죠? 한번 가볼게요. 자, 기업은 결정한대요. 투부정사하기로 결정합니다. To sell, 팔기로 결정하는데 whatever commodities will maximize their profit. whatever가 commodity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뭐뭐를 뭐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석하거나 지금 주어로 쓰였으니까 무슨 뭐뭐가 뭐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상품이라면 뭐든지 간에 판매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 할 거냐면 if they are rational, 그들이 이성적이라면 그들이 will 뒤에 동사원형 이렇게 연결된 거야. 추구할 거랍니다. The most efficient means,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요. 그 수단이 어떤 거냐? Realizing that profit. 그 수익을 여기서는 실현시킨다는 거니까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단을 추구할 거랍니다.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ing가 4개 남았어요. 자, 첫 번째, by purchasing materials as cheap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값싸게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두 번째, employing new technology when it increases productivity. 그것이 생산성을 높일 때 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seeking lower wages to produce more at less cost.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성을,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저임금을 추구함으로써. 그리고 marketing to increase demand for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홍보함으로써 이렇게 한답니다. 자, 내용이 되게 길었는데 그냥 짧게만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시장 논리라는 건 뭡니까? 이윤의 극대화죠. 결국 한마디로 이거잖아. 그렇죠? 이윤만 잘 나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윤만 뻥튀기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이윤이 최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뭔가를 생산할 때 재료값이 최대한 싸야겠죠. 그렇죠? 인건비도 덜 들어가야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신기술 같은 것도 도입이 돼야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공정해서 좀 값싸게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홍보를 잘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게끔 해야겠죠. 그렇죠? 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당연히 추구하겠죠. 이게 뭐야? 이게 시장 논리라고.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라고요. 됐어?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요. 자, 이어서 보자면 because investors demand a return. 자, 투자자들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입니까? On their investment that is greater than the return. 그러니까 수익보다 더 큰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from opening the place to park their money. 여기서 park는요, 이제 주차하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돈을 묻어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묻어둔다. 그래서 그들의 돈을 묻어둔 배 안의 장소로부터죠.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소라는 건요, 투자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처. 왜냐면 투자자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투자처로부터 얻게 되는 그들의 수익보다 더 큰 그들의 투자에 대한 그런 수익을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growth from quarter to quarter is essential. 그래서 이 quarter가 원래 4분의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기. 우리가 1사분기, 2사분기 말할 때 이게 quarter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분기마다의 성장이 필수적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을 차린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제 뭔가 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크라우드 펀딩을 하든 뭘 하든 이제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받았고 내가 그걸 기반으로 이제 기업을 성장시켜. 기업을 성장시키면은 수익이 나겠죠. 그럼 그 수익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돼? 투자자들한테 리턴을 해줘야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어떤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근데 투자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내가 100만 원 그대로 돌려받을 거면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리턴을 얻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아니 200만 원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업 입장에서 이 투자자들한테 그만큼의 리턴을 주려면요. 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해야만 리턴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기마다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만약에 failure to maximize profit or to grow more than your competitors. 자, 그럼 만약에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거죠. 또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많이 그들의 경쟁자, 당신의 경쟁자보다 더 많이 성장을 못한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결국에는 이윤도 못 내, 성장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망하는 거죠, 뭐 회사.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 실패가 뭘 시작하냐? death spiral, 죽음의 소용돌이를 시작시킨대요. 그 죽음의 소용돌이가 뭐냐? That pulls the fund out of business. 비즈니스라는 건 사업인 건데 사업 바깥에다가 회사를 둔답니다. 사업 바깥에 회사를 둔다는 건 뭐야? 회사 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업의 틀 안에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깥쪽에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외된다, 도태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f it doesn't reverse the trend, 그것이 트렌드를 뒤집지 못한다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뒤집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사업 바깥으로 퇴출되게 되는 그런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투자를 기껏 받아갖고 기업을 이제 세웠는데 이윤도 안 나고 성장도 안 나. 주변에 회사,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가 더 잘 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망한 거잖아. 그렇지? 부도 나겠죠. 그럼 여기서 투자자들한테 돈 돌려줘야 되고 여기서 뭐 재고 같은 거 쌓인 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what to produce were the quality of the product. 자, 당신이 만드는 것 또는 제품의 품질이랍니다. 이런 것들은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대요. 이런 건 안 중요해.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profit and growth meet expectations. 수익과 성장이 기대에 부응하는 한.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장 논리는 뭐라고요? 이윤만 잘 나오면 그만이라고. 이윤만.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에요. 제품의 품질? 필요 없어요. 네가 뭘 만드느냐? 필요 없다고요. 돈만 많이 벌면 땡이라고요. 됐어? 왜? 그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투자자들한테도 리턴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뭡니까? 수익과 성장만 보장된다면은 이딴 거는 필요 없다. 이게 뭐라? 이게 시장 논리라고요. 됐어? 결국 이 마지막 문장에서 시장 논리에 대한 설명을 가장 단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바로 뭐다?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 됐어? 다시 한번. 결국 시장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익과 성장이다. 이거예요. 수익과 성장이다. 그 이유를 앞에서 설명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뭐 투자자들이 있고 얘네한테 리턴을 해줘야 되고 이제 이유가 나온 거고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말한 거죠. 됐죠? 어렵지 않죠? 내용. 어차피 여기 어법 안 나오니까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7강의 레디입니다. 수능 감자기의 마지막 지문이에요. 마지막 지문. 자, 제가 그 내신 대비 초기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17강 같은 경우는 작문 독해죠. 그래서 작문 독해에서는 보통은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객관식 문제 하나랑 서술형으로 어법 문제 하나 내면 딱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우리 그 고쳐 쓰는 거 있죠. 이거 빈칸 6개 해갖고 그 문제로 내면은 딱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고요. 얘는 어법도 한번 짚어볼게요.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One cannot take for granted. 자, take for granted 하면은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 원래는 목적어 자리가 여기거든. 근데 목적어가 길잖아. 그래서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대절이 목적어예요. 대절이. 알겠죠? 자, 어떤 사람은요, cannot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지 못한답니다. 뭐를? 대절을요.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어떤 주어진 연구의 결과들이 will have validity.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대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주어진 어떤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근데 이 연구 결과가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답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 볼 수는 없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데 consider situation, 어떤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자입니다. Where the investigator is studying deviant behavior. 한 연구자가, 조사자가요. deviant는 뭔가 정상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자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연구가 뭘까?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이 뭘까? 한번 볼게요. In particular, 특히 she is investigating the extent. 이 extent 나오면요, 이 to가 거의 영혼의 파트너예요. 왜냐면 extent가 정도란 뜻이잖아, 정도. 이 to라는 게 전치사가 뭐뭐로 또는 뭐뭐까지란 뜻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잘 어울리죠? 그래서 extent가 to랑 잘 어울려요.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to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자, 그녀가 어떤 정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어떤 정도냐? cheating by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에 의한 부정행위죠. 이 부정행위가 시험에서 발생하는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이 얼마나 부정행위를 많이 하느냐. 그걸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대요. 자, 그랬더니 reasoning 하면은 reason이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분사구문입니다. 추론하기 때문에 또는 추론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자, 그래서 분사구문 문장이 좀 긴데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자, 그럼 대절이야라고 추론하기 때문에 대절이야가 뭐냐? It is more difficult. 더 어렵대. 사람들이 의미상 주어. 어떤 사람들?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surveillance 하면은 감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을 감시하에 유지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감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시험 감독관이 학생들을 감독한대요. 어디에서? 더 작은 교실이라기보다는 큰 교실에서. 그러니까 큰 강의실에서 시험 감독을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렵다고 추론했기 때문에 그녀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떤 가설을 세웠는가? 대절이랑 가설을 세웠어. 어떻게? A higher rate of cheating. 그러니까 높은 비율의 이 부정행위가 발생할 거다. 어디에서? 큰 교실에서.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 상황에서의 시험 보는 거랑 10명이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좀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이 추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설을 세운 거죠. 이 교실의 규모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운 가설 내용이 뭡니까? 교실 규모가 클수록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자, 우리가 언제나 가설을 세우면 뭘 해야 됩니까? 입증을 해야죠. 입증. 이 가설이 맞는가 아닌가. 어떤 자료를 모으고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To test this hypothesis. 이 가설을 검증해보기 위해서 she collects data on cheating. 자, 그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해야겠죠? In both large classes and small ones. 그래서 큰 강의실, 작은 강의실, 큰 수업, 작은 수업 둘 다해서 당연히 부정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모아봤고요. And then analyzing the data. 그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자,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Her results. 그녀의 연구 결과가 대절이야를 보여주는데 more cheating per student. 학생당 더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대요. 어디에서요? 더 큰 수업에서.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가설을 이렇게 세웠잖아. 가설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세운 가설과 결과가 동일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발표를 하겠죠. 그렇죠? 어디 언론사나 이제 이런 데다 발표를 하는 거야. 뭐라고 발표할까?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부정행위가 더 높아져.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같은 거 쓰는 거예요. 됐어? 근데 우리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글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한번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그 자료는 apparently 명백하게 support 뒷받침합니다. 그 조사자의 연구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거 아니야? 가설 제대로 세웠고 그 가설에 대한 결과도 제대로 나왔잖아.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반전이 나옵니다. 볼게요. However 하지만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a colleague points out 한 동료가 지적을 한대요. 대절이야를. All the large classes in her study. 그녀의 연구에서 모든 대규모 수업이 있죠. 이 큰 수업이 use multiple choice exams였대요. 선다형 시험이었대요. 선다형 시험. 객관식으로만 봤다고 시험을. Whereas 반면에 all the small classes 모든 작은 수업에서는요 use short answer and essay exams였대요. 그러니까 단답형이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했대. 됐어? 그러면 봐봐. 지금 결과는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건 안 써도 돼요. 봐봐. 우리가 뭔가 실험이라는 걸 하려면요. 실험하는 거의 목적은요. 비교를 위해서거든요. 비교. A와 B를 비교를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에서 A와 B의 뭔가 차이를 주려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사항이어야 되고 딱 한 가지만 서로 달라야 되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을 때 A가 더 좋고 B가 안 좋다라면은 얘 때문에 얘가 더 좋고 얘 때문에 얘가 더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나머지 변수는 다 동일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실험이라는 건요.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 변수는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준 변수는 뭐였습니까? 교실의 규모를 가지고 변수를 준 건데 제3의 변수가 등장을 한 거죠. 제3의 변수는 뭐였습니까? 시험 유형이었어요. 시험 유형.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교실의 규모도 다른데 시험의 유형도 달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연구 결과가 얘네가 이 큰 교실에서 부정행위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게 교실의 규모 때문에 부정행위가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선다형 시험이어서 부정행위가 많이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나머지 변수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나머지 변수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The investigator immediately realized 그 연구자가 즉시 깨닫습니다. 대절을요. On extraneous variable 외부 변인. 이 외부 변인이 뭐야? 바로 시험 방식이에요. 선다형이냐 아니면 이제 뭐 에세이 시험이냐. 이게 is interfering 간섭하고 있는 거야. 뭐를?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 즉 독립 변인에 이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클래스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변인이란 건 뭡니까? 이걸 기준으로 차이를 둬서 실험하겠다. 이게 독립 변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외부 변인은 뭡니까? 예상치 못한 다른 변수가 되는 거야. 다른 변수 됐어? 이게 간섭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maybe operating as a cause in her data. 그녀의 자료에서 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외부 변수가. 됐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이게 교실 규모 때문에 지금 부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 거냐? 선다형이어서 더 많이 발생한 거냐? 얘가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The parents suffer for her research hypothesis. 그녀의 연구 가설에 대한 명백한 지지가 maybe nothing more than an artifact 이렇게 된답니다. artifact라는 게 인공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공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거, 가공물, 자기적인 결과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nothing more than은 뭐뭐에 불과한 결국 인공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중간고사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료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내가 안 주고 다 외우기 시켰어. 본문 다 외워. 단어 다 외워. 오늘 본문 구두 테스트, 암기 테스트 못 보면은 집에 못 가. 막 이렇게 해. 예를 들어 이런다고 쳐볼게요. 절대 제가 하지 않겠죠. 어쨌든가 그렇게 한다고 쳐볼게. 니네가 본문을 다 암기했어. 그래갖고 모든 시험 범위를. 근데 니네가 성적이 올랐어. 예를 들어서 막 10점씩 올랐어. 전부 다. 그럼 이제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 본문을 암기하니까 성적이 올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야. 나는 독립변인을 뭘로 준 겁니까? 기존에 암기를 안 하던 방식에서 싹 다 암기시켜버리자. 이렇게 이제 독립변인을 설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외부 변인을 내가 고려하지 않았어요. 외부 변인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싹 다 암기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현서가 불안해졌어. 그래갖고 현서가 이거 맞나?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갖고 네가 막 이제 인터넷 찾아갖고 네가 자료를 다운받아. 네가 다 다운받아. 그래갖고 이제 그 자료를 받아고 네가 막 변형 문제를 막 풀어. 불안하니까 내가 더 공부를 하게 됐어. 오히려 불안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더 잘 나왔던 거야. 알고 보니까 전원나. 알고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외우니까 성적 잘 나오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 외우니까 성적이 올랐다라는 이 연구 결과는 믿을 수가 없는 결과라는 거죠. 됐어요? 신빙성이 없는 연구 결과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 가설에 대해서 뭔가 편향되어 있으면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 글의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편향된 연구 가설은 뭐다? 왜곡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니?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문장 읽기 전에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왜곡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당연히 이 단어가 나와야겠죠. distort. 이게 뭡니까? 왜곡하다라는 거예요. 명사형을 쓸 때는 ION 붙이면 돼요. distortion. 알겠죠? 그리고 좀 쉬운 단어 하나 써볼까요? twist. 꼬다라는 뜻이죠? 꼬다,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에 근데 왜곡하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아마 제가 유의어에 써놨던 것 같긴 해요. 아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Perhaps, 아마도 the true effect, 진정한 영향은 아마 대절이었을 거래. More cheating, 더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대요. 멀티플 초이스 exam에서. 그러니까 외부 변수 때문에 부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보다? 에세이 시험에서 보다. 뭐에 상관없이? 클래스 사이즈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분석서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편향된 연구 가설은 왜곡되고 인위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나온 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법적인 이제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어법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다 지울게요. 한 문장 단위로 볼 건데요. 사실 낼 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관계사나 절 관련된 어법이 좀 눈에 띄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소 사소해 보이는 거여도 좀 하나씩 짚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서 이제 take for granted that 하고 나왔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what이냐, 대시냐, 또는 대시냐, which냐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 나왔는데 여기서의 where는 우리가 in,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물론 이 in을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낚이지 마요. 알겠죠? 어떻게? Which an investigator is studying desired behavior in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고1 때 많이 나와요. 고1 때 전치사를 뒤로 보내기 이런 거 낚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관계사 나오면요 뒤를 분문석 해야 돼요.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o the extent 하고 나와있죠. 여기 the extent to which 하고 나오죠.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관계사가 좀 많이 눈에 띄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다 이렇게 나왔고요. 당연히 to도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치사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문장이 길어서 낼만한 게 좀 몇 개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심플한 것부터 가보자면은 당연히 분사구문 낼 수 있겠죠? 능수동 문제로 낼 수 있죠. reasoning, reasoned. 뒤에 대절 나왔어.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주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낼만한 게 모니터링 뭐 이런 거 낼만할 것 같아요. 모니터링. 지금 모니터링은 이그셈, 뒤에 on 이그셈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능동형 쓴 거고 모니터링이 people 수식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 진주어는 뒤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제일 만만한 건 역시나 대시죠, 대. 그렇죠? 접속사 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was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확실히 절 관련된 게 좀 눈에 많이 띄죠. 이번 지문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뭐 제일 만만한 건 역시나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analyze. 이 collect랑 이제 병렬이니까 s 붙인 형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낼 거 없고요. 여기도 낼 거 없어요. 다음. 보자. 여기도 뭐 딱히 낼 게 안 보입니다. 여기 뭐 that을 낼 수는 있겠지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갖고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 operating? 여기 ing 형태? 뭐 요 정도? 요 정도? 네, 요 정도 있겠네요. 요 정도. 요거 말고는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없고요. 근데 nothing more than을 낼만 하려나? nothing을 한번 체크해볼까? 이건 그냥 한 덩어리로 외우세요. nothing more than. 뭐뭐에 불과한. 이게 왜 뭐뭐에 불과하냐면요. 직역을 해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에 불과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으로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없습니다. 낼 거. 요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체크한 것들이 어법에서 낼 만한 포인트들이 있고 사실 이 지문은요. 시험 낼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연구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약으로 내기도 사실 되게 좋고요. 그리고 대입 파악 내기도 되게 좋고요. 어휘 내기도 좋고 어법 내기도 좋고 사실상 웬만한 문제 다 내도 돼요. 웬만한 문제. 내가 봤을 때는 좀 순서는 좀 적합해 보이진 않고요. 그나마 낸다면 삽입 정도는 낼만하고요. 순서는 좀 별로고요. 그래서 순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다 낼 수 있다. 뭐 빈칸이든 뭐든 간에 거의 다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수능 감잡기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우리 모의고사 5지문 마무리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 진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가 3주차죠. 그렇죠? 3주차인데 목요일이면 진도가 끝나네요. 그렇죠? 진도가 어쩌다 보니까 되게 빨리 나가긴 했네. 근데 이제 사실 진도는 제가 끝났지 니네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여러분께서 좀 중간에 오늘 이제 숙제를 다 해오신 분 같은 경우는 뭔가를 숙제를 쓰거나 할 그런 거는 없겠죠.
왜냐면 내가 이제 다음 숙제도 9강까지만 똑같이 줄 거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가 일부 안 되셔서 이제 좀 지적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교재를 안 가져왔다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 남아서 하실 필요 없고요. 다음 시간까지 꼭 해서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교재 안 가져오거나 숙제 안 돼 있으면 그때는 남길 거예요. 집에 가서 가져오게 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숙제 다 하신 분은 쓸 숙제는 없겠네요. 예, 고생한 보람을 느껴야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촬영은 좀 끊을게요.